유통업계를 다 쓰러뜨리고 있는 게 아마존이에요. 근데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1994년에 전자상거래로 시작해서 책을 파는 전자상거래를 시작했고요. 지금도 킨들이라는 전자책을 팔면서 마이너스 2.25달러가 하나 팔 때마다 마이너스랍니다. 근데 마이너스를 감행하면서 왜 이북을 계속 팔아야 될까요? 그리고 아마존은 94년 창업 이후 10년 동안 영업이익을 하나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수십만 달러를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을 건설하는 데 계속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프 베조스가 전 세계 1등이에요. 2018년 10월 기준. 1994년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플랫폼을 구축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20년 됐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요. 이 아마존은 오프라인에 있는 기업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온라인에 있는 기업이에요. 온라인에 있는 기업인데 오프라인에 있는 제조업을 다 온라인으로 옮겨놓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유통기업을 다 사들여가지고 최저가로 가장 많은 품목으로, 그 다음에 온라인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배송 시간을 프라임 서비스 해가지고 최대 하루에 2시간 안에 배송해 주기도 하고요. 엄청난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아마존의 고객으로 끌어들이고 있어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고객이 네트워크를 만든다, 고객이 회사를 만든다, 고객 최고, 고객 중심주의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은 아마존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요. 52%가 아마존 멤버예요. 미국의 52%가 아마존 네트워커라는 거예요. 소비자로. 그렇게 아마존은 굉장한 서비스를 주면서 여러분을 다 온라인으로 모셔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존의 멤버가 계실 거예요. 그쵸? 한국에 아마존 진출했기 때문에. 페이스북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와 친구 수식을 연결해주면서 여러분에게 서비스 주면서 네트워크를 하고 여러분을 계속 연결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게 에어비앤비죠. 이 얘기는 여러분 좀 해야 되거든요. 공유경제는 사람이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물건, 공간, 정보를 개방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경제 기반이 온라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에어비앤비를 창시한 분은요, 어떤 아이디어였냐면, 제가 디지털 경제에서는 자원 없이도 성공할 수 있는 게 플랫폼이라고 했는데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 빈집, 빈방을 연결하는 숙박업이에요. 좀 얘기하면 호텔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오프라인 상에서의 호텔업은 많은 자원을, 호텔방을 소유해야 돼요. 그런데 플랫폼 기업 온라인 상에서는 호텔방 없이도 100년 된 힐튼 호텔의 자산 가치를 뛰어넘을 만큼의 기업 가치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게 디지털 경제, 4차 산업혁명 안에서는 그게 가능해졌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오프라인에 있는 빈집, 빈방을 온라인에 웹을 만들어요. 그래서 방을 제공하는 사람을 호스트, 방이 필요한 사람을 게스트, 호스트와 게스트를 연결해주는 에어비앤비를 창업한 거예요. 근데 에어비앤비 창업할 당시부터 굉장히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어요. 많은 사람이 인정하지 않았죠. 누가 모르는 사람 집에서 잠을 자겠어. 누가 모르는 사람을 우리 집에 재워주겠어. 이건 말도 안 돼. 에어비앤비 창업자 3명이 Y 컴비네이터라는 그 미국의 창업가들을 키워내는 그 학교에 입학을 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에어비앤비를 알아보지 못하고 다 노. 근데 나중에 이 에어비앤비를 선택한 투자자가 있죠.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전 세계 기업 가치가 43조가 됐어요. 43조. 에어비앤비. 어떤 아이디어냐면요. 빈집. 여러분 집에 놀고 있는 빈집, 빈방 많죠? 우리 집 한 달 동안 우리 아들이 군대 가서 한 3년은 비어 있어. 그쵸? 근데 그거를 인터넷 에어비앤비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러면 전 세계 191개국에 있는 여행자들이 보고서 마음에 맞는 방을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걸 연결시켜주는 게 에어비앤비예요. 아이디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플랫폼이 있어야 되잖아요.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는 거죠. 그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투자자의 투자를 많이 받게 된 거죠. 대단한 에어비앤비 아이디어 하나를 해냈고요. 우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의 차량, 우리 집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차, 대부분 차는요 97%가 세워져 있대요. 딱 3%만 타고 다니는 시간이래요. 그럼 97% 세워져 있는 그 차량들을 어떻게 해요? 온라인상의 웹에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필요한 사람은 우버 택시를 타보신 분들은 너무나 편리하대요. 왜 편리할까요? 일단 가격이 싸요. 일반 택시보다. 그리고 웹으로 그냥 부르면 바로 와요. 그리고 내가 인원수가 몇 명이 되는지 확인해가지고 뭐를 부를지 다 결정을 해요. 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택시가 와서 친절하게 해서 저는 돈도 내지 않아요. 제 이렇게 걸어놓은 카드에서 자동 결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편리한 서비스, 우버. 이것도 오프라인에 있는 차량을 어디로 옮겨놓은 거예요? 온라인으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 좀 감이 오세요? 오프라인에 있던 빈 방을 온라인으로 옮긴 거예요. 그쵸? 오프라인에 있는 여러분을 어디에 옮겨놨어요? 카카오톡은. 카카오톡에 옮겨놓았잖아요. 여러분 온라인에 있는 여러분을 다 카카오톡에다 다 담아놓은 게 카카오 그룹이에요. 맞나요? 네. 여러분은 지금도 어딘가에 계속 담기고 있어요. 소비자로. 맞죠? 자, 여기 보면요. 이렇게 이분들이 왜 이렇게 이 기업들이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어낼까요? 왜 이렇게 만들어낼까요? 이 네트워크 안에 카카오가 서비스를 준 것처럼 아마존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준 것처럼 이보다 더 쌀 수는 없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대요. A부터 G까지 없는 물건이 없다는 게 아마존이에요. 그래서 아마존의 경제가 진짜 미국 경제를 다 유통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오프라인의 대가가 어디예요? 월마트. 1962년에 샘 월튼으로 시작한 월마트는 미국에서 대단했죠. 오프라인에서.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디지털 세상으로. 이제 온라인의 강자가 이기는 승리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아마존이 월마트를 훨씬 능가했어요. 근데 월마트는 오프라인에 너무 큰 거예요. 그걸 옮기기에 너무 힘이 붙이는 거예요.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월마트예요. 그런데 아마존은 승승장구하고 있죠. 이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기업들 간의 전쟁이 이런 플랫폼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딘가에 국경도 없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가상 공간 안에 여러분은 이미 담겨져 있어요. 그냥 서비스 이용자.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또 그렇게 사라질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모아서 연결 수수료 이 안에 광고를 해서 이들은 다 엄청난 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너무나 큰 양극화를 초래하는 게 가장 큰 문제랍니다. 이런 기업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이런 기업을 능가할 기업들, 이 기업들이 이미 선점을 했기 때문에 이 기업을 능가할 기업은 나오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데이터, 빅데이터를 가진 기업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그쵸? 구글이, 아마존이. 사실 아마존은요,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지 않아요. 아마존이 팔고 있는 정보, 엄청난 정보를 세계 전 기업에게 다 팔고 있어요. 물건 팔아서 돈은 못 남기는데 빅데이터 사용료를 가지고 AWS라는 그 사용료를 가지고 아마존은 부를 계속 늘려내고 있고요. 제프 베조스가 세계 1등으로 뛰어올린 이유는요. 아마존의 시가가 2배 올라서 그래서 1등이 된 거예요. 자, 이게 플랫폼 기업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플랫폼 기업, 이런 대단한 플랫폼 기업 많이 있나요? 카카오톡, 네이버. 그쵸? 그래도 앞서갔기 때문에 카카오톡, 네이버. 물류에서 이렇게 아마존처럼 달리고 있는 기업이 있나요? 보셨어요? 많은 기업들이 이마트가, 백화점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마트, 온라인에 들어있는 이마트나
백화점에 가서 물건 많이 사시나요? 온라인에 담겨져 있긴 하잖아요. 근데 잘 안 사시죠? 왜 안 사시세요? 비싸서. 그쵸?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온라인으로 진출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 수수료를 가지고. 자, 디지털 경제 시대에 우리는 다 중요한 사실은 경제 활동은 어디서 하는 거냐? 온라인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온라인에 우리는 어딘가가 연결되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서비스 이용자로 연결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런 플랫폼 기업의 주인공으로 연결하고 싶으세요?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거죠? 네. 그럼 여러분이 엄청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엄청난 투자자를 만나서 기술을 가지고 그런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공유하시겠습니까? 공유할 거 있으신가요? 뭐요? 네? 직급. 직급을 어떻게 공유해요? 어떻게 해요? 네. 에어비앤비가 전 세계 빈방 빈집을 연결했어요. 오프라인에 있는 빈집 빈방을 온라인으로 옮겼어요. 여러분 그게 아이디어예요. 그냥 빈집 빈방을 연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내 머릿속에는 오프라인 세상과 온라인 세상이 딱 그려져 있어야 돼요. 전 세계는 오프라인 경제를 온라인으로 옮기는 디지털 경제에 힘쓰고 있어요.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IT 기술력이에요. 자, 에어비앤비 84년 된 아주 젊은 청년. 전 세계 빈방 빈집을 연결해서 성공했어요. 우버 택시 오프라인에 있는 차량들을 다 온라인으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우버의 가치는 미국의 포드보다 GM보다 더 높은 시가총액을 갖고 있어요. 우버 73조. 자, 여러분은 디지털 경제, 우리가 살고 있는 온라인에서의 모든 경제활동을 하는데 어떤 걸 연결하시겠습니까? 직급 얘기하셨어요. 직급에 뭐를 연결하죠? 착한 소비? 네. 여러분, 전 세계인이 모두 하고 있는 소비. 그쵸? 그냥 우리는 다 그것도 무슨 소비냐면 생필품 소비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 들 때까지 쓰는 소비. 그냥 일반적인 소비하고 있죠. 우리의 소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이 제품을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우리에게 물건을 만들어주고 그 제품 우리가 돈을 사서 쓰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소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 소비 때문에 많은 기업이 먹고 살고 우리는 많은 기업을 먹여 살렸어요. 그렇죠? 그 결과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굉장히 살기 힘든 세상이 됐어요? 굉장히 살기 힘든 세상이 됐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기본 원칙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자본주의 기본 원리예요. 근데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나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요, 자본을 가진 자만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본을 가진 자가 우리를 자본으로 레버리지해요. 직장에서 우리의 시간을 다 레버리지해서 그들의 부가 엄청 커지고 우리는 반면에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가 지금 자본주의의 현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 자본주의 시대에 나온 일반적인 소비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환경도 파괴하게 했고요. 일자리도 부족하게 만들었고요. 빈부격차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드리는 오프라인에 있는 일반적인 소비를 이렇게 착한 소비로 바꿔보자는 겁니다. 착한 소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어요? 직급하시는 분은 착한 소비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2016년 왔을 때 착한 소비 뭔지 몰랐어요. 저 아이들 가르치는 학원 원장이잖아요. 착한 소비 뭔지 몰랐어요. 아이들 교과서 매일 시험 공부 시키거든요. 착한 소비 몰랐어요. 그리고 그때는 사회적 경제라는 교과서도 없었고 이런 착한 소비가 별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는 10년 동안 착한 소비해야 된다고. 왜요? 착한 소비를 통해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되죠. 환경문제 개선되죠. 빈부격차 좋아지죠. 국민들이 쓰는 이런 소비를 사회적 기업을 키워내야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의 이윤이 커져서 계속 선순환이 계속될 텐데, 사회적 기업 제품이 그만큼 가성비도 좋지 않고 가격은 너무나 비싸고, 그래서 많은 착한 소비를 할 수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쿱이 제안하는 착한 소비는 지금 전 분야에 걸친, 세계에 걸친 그런 사회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대단한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 이게 착한 소비고요. 세상을 바꾸는 소비, 사회 가치를 만들어내는 소비예요. 여러분 이제 사회 가치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으실 거고요. 이런 소비를 착한 소비라고 하는데, 공정 플랫폼 안에서 착한 소비를 연결하는 거예요. 우버가 차량을 연결하는 것처럼. 네. 착한 소비를 비즈니스로 연결하라. 이제는 돈을 버는 착한 소비를 하는 시대이다. 일반 소비는 직업이 될 수 없었지만 여러분, 착한 소비를 온라인으로 옮기시면 직업이 될 수 있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공정 플랫폼 지쿱인데요. 여러분이 착한 소비를 연결하고 싶어도 플랫폼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글처럼, 그쵸? 카카오톡처럼. 여러분 플랫폼 갖고 계신가요? 이 플랫폼은 온라인의 플랫폼이에요. 온라인상에 여러분 플랫폼 어떻게 써 있어요? 스마트폰 딱 열면 무슨 색깔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 딱 열면 플랫폼, 우리 플랫폼 어떻게 생겼어요? 한번 G라고 써 있죠? 컬러 뭐예요? 그게 우리 플랫폼이에요. 우리가 가상세계로 들어갈 때 거기를 딱 누르는 순간 우리 플랫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플랫폼이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그쵸? 내 거예요. 조금 전에 보셨던 구글, 페이스북 주인공 누구예요? 근데 구글, 페이스북에 그 자본을 투자한 사람이 주인이에요. 우리는 서비스 이용자. 이 공정 플랫폼 지쿱의 주인은 우리예요. 연결하면 연결수 엄청 많이 나오겠죠. 그거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기업이에요. 보세요. 공정 플랫폼 지쿱. 지쿱이 뭐예요? 글로벌 협동조합. 플랫폼에서 나오는 이윤을 다 글로벌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협동조합은 기업의 이윤을 노력한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나누어주는 게 협동조합 정신이잖아요. 자, 공정 플랫폼 지쿱은요, 세계 B컵 인증 탑 10으로 선정된 사회적 기업 제너럴 바이오가 만든 세계 최초 친환경 공정 플랫폼이에요. 전 세계 최초예요. 1분 남았대요. 경제적 가치, 이 안에서 나오는 경제적 가치 한번 보겠습니다. 플랫폼은요, 커지기도 하고 스스로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치가 있을 때 플랫폼이 성장하고 스스로 연결을 많이 해내요. 이 공정 플랫폼 지쿱 안에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한, 그쵸? 맞죠? 그런 경제적 가치가 나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제적 가치가 있을 때 더 많은 사람이, 다음 달에 올 때는 더 많은 사람이 오겠죠. 왜요?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내가 갖고 가고 있으니까. 자, 이 시대의 대박은 공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공유라는 개념은 여러분 머릿속에 온라인에서의 공유를 얘기하는구나. 우리는 이제 비즈니스는 오프라인에서 하지 않습니다. 다 온라인에서 비즈니스를 합니다. 자, 이렇게 10만 원이라는 여러분이 매일 쓴,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10만 원이라는 생필품을 착한 소비로 바꾸어서 온라인상에서 2명에게 연결해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한 주에 2명씩 4명, 8명, 16명, 30명, 64명, 128명 레버리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10주 동안 시뮬레이션 돌린 거예요. 10주면 2달 반이거든요. 10주 내가 10만 원 쓰고 연결하면 1024명에서 1억이라는 돈이 생겨요. 여러분, 지쿱에서는요, 플랫폼 비즈니스, 지쿱에서는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물건은 연결하는 도구, 공감하면 연결합니다. 이렇게 1억이라는 돈이 나왔을 때 나에게 연결 수수료가 12%를 연결 수수료 줍니다.
아마존은요, 연결 링크 딱 걸면 4% 일회성으로 줘요. 저희는 꾸준히 이 소비자가 있을 때 12%, 600만 원이에요. 자, 볼게요. 제가 10만 원 쓰던 소비인데 제가 쓰고 있던 소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새로운 소비예요? 쓰고 있던 소비예요? 쓰고 있던 소비예요. 여러분 다 오프라인에서 소비하시죠? 네. 직구폰은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살 수가 없어요. 다 어디서 사요? 온라인에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엄청난 플랫폼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맞나요? 네. 오프라인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저희는 매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철저한 플랫폼 기업의 출발이라는 거죠. 이렇게 600만 원, 10만 원 쓰고 두 사람한테 공유했는데 제가 10주 동안 했더니 제가 받는 돈이 600만 원이라면 여러분 두 명 공유할 수 있을까요? 네. 600만 원 받는다는 100%의 보장이 있다면 할까요? 안 할까요? 네. 근데 사람들이 왜 안 할까요? 확신이 없어서. 이게 될 줄 몰라서. 그쵸? 근데 여러분이 포인트를 모아서 투스타가 되시면 더 많은 포인트를 금액을 캐시백 받을 수 있고 960만 원. 자, 우리가 이 비즈니스는 온라인 비즈니스고요. 해야 할 이유. 시스템과 레버리지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셨죠. 이 시스템이 많은 사람들을 레버리지해서 이게 시스템으로 돌아서 물건을 팔지 않는데 우리가 서로 공유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들이 우리에게 캐시백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유를 통해서 대박난 기업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에요. 우버, 에어비앤비. 맞죠? 네. 그리고 이 앞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다 직급 공정 플랫폼을 공유함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다 대박 나셨잖아요. 그쵸? 네, 대박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기업은요, 이렇게 공정 플랫폼 직후, 글로벌 협동조합.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불평등을 초래한답니다. 그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글로벌 코퍼레이티브, 글로벌 협동조합 형태로 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부가 이렇게 집중되지 않고 다 같이 골고루 갈 수 있는 앞으로의 추세는 협동조합 형태로 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제너럴 바이오와 지쿠비 이렇게 보면 아까 얘기했죠. 제품만 만들지 말고 플랫폼을 만들어라. 이렇게 서정훈 대표는 제너럴 바이오를 만들고 바로 지쿠비라는 플랫폼을 만들 때 이미 2015년이면 한참 플랫폼 기업이 성장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해서 IT 벤처 기업 인증, 플랫폼 연구소 인증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지쿠브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기업은 상은 온라인상의 플랫폼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 유니언 케어 벤처스의 공동 창업자 윌슨이 에어비앤비를 알아보지 못한 실수를 저질렀다며 블로그에 자체 개그를 옮겼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모두 투자자가 저지르는 고전적인 실수를 범했다. 우린 당시 그들이 하던 일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췄고 할 수 있는 것들, 할 것들, 해낸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이 모든 비즈니스는 반드시 위대한 미션으로 시작한다. 지쿠비 해낸 것, 지쿠비 앞으로 할 것, 이런 것들을 정리했는데요. 종료하라고 하네요. 지쿠비 해낸 것. 2007년 창업 후 2011년 사회적 기업으로 기업이 일반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요. 그 사회적 기업이 커서 2015년 비콥 인증. 비콥 인증을 받았다는 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다는 걸 뜻하고요. 지속 가능한 경영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100년, 200년 갈 수 있다는 튼튼한 기업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너럴 바이오가 한 대단한 일이 여러분들을 위한 일반적인 사람들을 위한 공정 플랫폼 직급을 설립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정 플랫폼 직급의 미션은 뭐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보장해주는 경제적 자립을 해주게 하자. 이렇게 출발했다는 거예요. 제너럴 바이오가 해낸 일 중에 대단한 공정 플랫폼 직급.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갔고요. 직급이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많은 일을 해냈고요. 자, 앞으로 직급이 할 것들. 모든 비즈니스는 반드시 위대한 미션으로 시작한다. 직급도 위대한 미션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 세계 100대 유통기업으로 만들기 서정훈 캡틴의 꿈이고요. 지쿠퍼 재단. 직급이 또 하나 해야 할 일이 많은
경제적 자립을 통한 많은 지쿠퍼들이 지쿠퍼 재단을 통해서 제너럴 바이오가 지쿱을 탄생시킨 것처럼 지쿱은 또한 지쿠퍼 재단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할 겁니다. 공정 플랫폼 지쿱은요, 이렇게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고요. 이렇게 온라인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간 이런 판이 바뀐 비즈니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프라인에 있던 비즈니스가 아닌 일반 네트워크 다단계는 다 오프라인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입니다. 우리 공정 플랫폼 지쿱은 온라인 기반의 경제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이게 많이 다르고요. 플랫폼의 이렇게 구축 전략을 보시고요. 우리는 비즈니스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낸다.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는 단순 소비를 착한 소비로 온라인으로 옮겨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사회적 가치는 오늘도 보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건선이 나아지고요. 여러분 몸이 건강해지고 삶의 질이 좋아지고요. 그다음 많은 문제, 사회 빈부격차라든지 환경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내서 많은 사람들의 사회 가치는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회적 가치. 그 일을 하는 소셜 이노베이터 지쿠퍼. 여러분의 역사의 한 장을 써가고 계십니다. 자, 플랫폼은요, 선점해야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은 3년에서 5년. 이 사이에 여러분 다 들어와 계시고요. 50년, 100년간 기업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은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활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은 플랫폼 구축하셔서 지금 활용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자, 변화에 앞서 변화하라.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당신을 지배할 것이다. 네, 변화에 앞서 변화하셔서 여러분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